실제로 미니 모의고사에서는 1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테스트를 봐서 맞고 틀리고 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배웠던 주제를 찾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고 연결사를 찾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고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수업을 하고 오답 정리도 같이 해보고 하면서 흥미도가 훨씬 높아지게 됐고 자신감도 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용인 수지에서 조일억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레베카 원장이라고 합니다. 학원은 오픈한 지 15년 차가 됐고요. 저희 학원은 소수정예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학원이고 학원의 특징으로는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한 아이가 좀 영어 시작부터 우리나라 입시의 마무리까지를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는 특색 있는 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수능용의 기초 독해 체험단을 신청한 것은 저희 학생 중에서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중3에 걸쳐 있는 예비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됐고 사실 이 교재 전에 저희 학원은 첫 단추 베이직 시리즈를 쓰고 있었던 학원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첫 단추 시리즈를 쓰고 있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사실은 신청했습니다. 개정판이 나온다는 거는 그 전에 교재가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절판되지 않고 개정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궁금한 마음에 처음에는 신청을 했고 이 교재를 받기 전에 기존 교재하고의 차이점을 사실 누구보다도 좀 면밀히 파악했던 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큰 구성하고 목차에서는 변화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책을 딱 열었을 때 저는 첫 번째는 그 개념 정리를 하는 부분의 파트 1에 레이아웃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아웃 부분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는 개념 정리 파트의 레이아웃이 좌측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슷한 구성 같지만 우측으로 레이아웃이 변형이 돼서 우리나라 글을 읽는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읽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 부분을 제가 수업에 강조할 때도 훨씬 포인트 아웃 잡기가 좋았다. 그리고 파트 2 유형편에서 분명한 변화가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능 유형도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삭제하셨던 것 같고 연결사 묻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트렌드를 반영해서 그 부분은 글의 흐름 파트에서 조금 없어졌던 것 같고 추론편에서도 목적 부분을 빼서 다른 앞쪽으로 좀 이동하셨던 것 같고 밑줄 친 부분에 하미 추론 파트 등장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문도 새롭게 업데이트된 지문이 쓰여서 제가 사실 고등부 수업할 때 여러 번 봤던 지문이 나와서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거야. 이거 몇 년도 몇 월 모의고사였어. 라고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수업 흥미도가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부분은 좀 만족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수업 시수는 일주일에 3회 수업을 하는 중2 학생일 경우에 독해 수업 시수로 총 6시간 시수 중에서 2시수 반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2시수 정도는 진도로 나가는 그리고 반 시수 정도는 복습 그리고 책이 개정 보완된 것들이 분명히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만족하고 수업에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교재로 수업을 하기 전에 수능용 모의고사를 실제로 보여주고 이 교재가 어떤 식으로 수능용 모의고사를 압축시켜 놓은 건지 비교 대조를 하면서 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은 파트 2랑 파트 3에 있는 미니 모의고사까지를 되게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기출 나와 있는 파트에 있는 문제를 실제 모의고사에서 찾아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저희가 요번에 이 교재가 어제로 끝난 반이 있거든요. 실제로 미니 모의고사에서는 1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비슷하게 기출 저희 모의고사에서 만들었어요. 저희가 테스트를 봐서 맞고 틀리고 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배웠던 주제를 찾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고 연결사를 찾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고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수업을 하고 오답 정리도 같이 해보고 하면서 흥미도가 훨씬 높아지게 됐고 자신감도 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이 있는 학군지 중학교는 학교 내신에 외부 지문의 출제가 많은 학교예요. 근데 외부 지문의 구성도 수능용 모의고사처럼 나와요. 그래서 한 지문에 우리 작문 독해 하는 것처럼 2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연결을 해라, 삽입해라 라는 유형이 전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 친구들은 이 교재로 연습을 해서
스킬업 베이스는 좀 쌓은 편이죠. 그리고 학교 내신을 대비를 하는 시즌에 이 교재를 사실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학교 내신 지문이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내용 추론으로 나올 거야. 혹은 주제 찾기, 제목 찾기로 나올 거야. 혹은 여기 전체 글을 요약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 라고 내신 대비 때 설명을 했을 때도 파트 2에서 충분히 개념을 같이 논의했던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더라고요. 내신 대비는 사실은 교과서와 그 학교 자체 내의 외부 프린트로 구성이 되죠. 그 내신 교재로서 활용도까지는 제가 각 학교마다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거는 저희 지역에 있는 내신 유형의 외부 지문 각 학교 선생님들이 범위로 삼으시는 부분의 문제가 수능형으로 출제가 된다면, 그리고 앞으로 점점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주관식 서술형 더 서술형의 비중이 좀 세질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교재에서 유형편 다뤄줬던 것들은 분명히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교재가 크게 파트 1, 파트 2, 파트 3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파트 2는 그 수능형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제 그 수능 18번부터 45번까지의 유형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 챕터를 3에서 6까지로 굵직하게 나눠서 문항별로 정리를 해줬던 거고, 파트 3는 이제 그걸 가지고 미니 모의고사 형태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파트 1이 참 좋았습니다. 파트 1은 챕터 1, 2로 글의 주제 찾기랑 흐름 찾기 두 개예요. 근데 글의 주제 찾기라고 하면 보통은 저희가 생각하기를 고등학교 모의고사 라인에서 뭐 20번, 21번, 2번, 3, 4번까지로 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교재에서 포인트로 잡았던 글의 이해 파트에서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주제가 뭔지, 그리고 주제의 문을 찾는다는 건 뭔지의 그 한국어 개념 정리. 이 부분을 보통은 문제집을 보면 안 읽고 그냥 넘어가거나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면 알죠. 왜냐면 국어에서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휘발되는데, 저는 오히려 교재에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맞는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직접 읽어보고 그다음에 직접 중요한 개념을 확인하고 정리하라고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 더 읽어보고 정리하면서 이걸 영어에도 적용할 수 있구나를 수없이 설명했지만 교재에서도 이렇게 콕 집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 처음에 학습 효과가 좀 좋지 않았나 이 생각을 했고, 더불어서 교재의 어떤 그 구성 부분에 봤을 때는 기출지문 체크업으로 아이들한테 흥미를 유발한 다음에 챕터 리뷰를 통해서 챕터에서 강조하고 하는 부분을 직접 찾을 수 있었던 이 파트가 저는 좋았고, 특히 파트 1의 챕터 2 글의 흐름편, 연결사로 그 진행을 했던 유닛 2개와 연결사 없이도 글의 흐름을 찾아서 할 수 있어요. 추론 파트로 연결을 했던 부분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선생님을 위한 부가자료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저는 부가자료 다 사용했습니다. PDF 파일 주신 걸로는 영상으로도 친구들하고 수업할 때, 그리고 좀 대형 강의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도움이 되는 당연한 PDF 자료였고요. 본문 한글 파일, 이것도 역시나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과제를 내줄 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전체 독해가 아니라 구문이나 핵심이 될 만한 부분을 해석시켜야 되는 파트가 있을 때 저는 전체를 활용하지 않고 그 챕터에 필요한 지문들만 뽑아서 따로 자료를 만들 수 있었던 부분에서는 한글 파일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mp3 파일은 수업하기 전에 당연히 같이 나눠 들었고, 챕터를 새로 시작하기 전에 어휘 리스트 주셨잖아요. 그걸로 친구들하고 이미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 단어 테스트 한 다음에 새로 진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변형 문제 주시는 것도 유용하게 잘 사용해서 책 다 마무리를 해서 책거리를 하기 전에 저는 유형 문제를 다 풀리고, 유형 문제를 이렇게 챕터 끝에 전부 다 같이 공부한 다음에 아이들하고 나눠서 다 확인해서 정리해서 책 마무리까지 다 하게끔 해서 부가자료까지는 다 잘 사용했습니다. 예비고1 대상으로 만든 교재이기는 한데요. 예비고1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중2 후반, 그래서 2학기 혹은 겨울방학부터 사용해도 좋을 교재일 것 같고, 교재의 양이 아주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기 중에 이 교재를 들어간다고 해도 파트 1, 2, 3가 또 분명히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내신과 수능형 수업을 병행한다고 해도 무리 없는 교재예요. 따라서 중2 2학기 정도에 좀 늦게 사용한다라고 하면 중2 겨울방학, 그래서 중3 초에는 어느 중3이든지 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수능 기초독해 시리즈는 예비 고1 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 수능 영어 유형 편을 좀 소개하고 싶고 또 개념편을 수업에 잘 적용해서 아이들과 활용하고 싶은 선생님들께는 정말로 추천드리는 교재입니다. 내용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알차고 수업 진행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